또 한 번 바뀝니다. 운전면허 제도가 바뀝니다. 이제는 혈압까지 체크합니다. 요즘 65세가 누가 노인이냐 이렇게 불만의 소리도 많은데 왜 65세만 가지고 면허 제도까지 강화되는지 불만 섞인 목소리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또 한 번 바뀝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7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제도 이제 테스트 기준도 추가되고 내용도 훨씬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과 못하면 운전면허증 뺏기게 됐다라는 영상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75세가 아니라 65세 해당되는 내용 또 한 번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고령 운수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검사 변별력을 높이겠다. 고령 운수 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4월 1일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 시야각 도로찾기나 추적 복합 기능 이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 밑에 보시면 수축기 혈압 140 이상 160 미만은 6개월마다 혈압 검사를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압 높으신 분들 일반적으로 120에 80이 정상이다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데요. 140에서 160 정도 되는 분들 앞으로 운전하려면 6개월마다 혈압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일반 운전자는 아닙니다. 운수 종사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계형 운전자들이 해당된다. 그렇지만 실제 65세 이상이면서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생계형 운전자들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고령 운수 종사자 건강 상태 그리고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안전과 생계를 모두 고려한 정책이다.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법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입법 예고를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용 자동차, 그러니까 생계형 자동차들인데요. 버스나 택시, 화물차 같은 사업용 자동차를 몰고 있는 고령 운수 종사자입니다. 이분들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자격검사 제도가 계속 시행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자격검사를 해봤더니 합격률이 99%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 의미가 없었던 제도입니다. 누구나 대충 시험 봐도 99% 이상 합격했기 때문에 변별력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이것을 변별력 있게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 유지 검사, 그러니까 신체 검사, 인지력 검사 같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때는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검사 주기는 만 65세에서 69세까지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매년,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자격 유지 검사, 의료 적성 검사 개선 방안입니다. 이제부터 달라지는 것, 현재는 7개를 검사합니다. 그 중에서 2개 이상이 불량, 그러니까 5등급일 때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기존 판정 기준에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 중에서 4등급입니다. 미흡하다 하는 것이 2개 이상 나왔을 때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판정 기준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5등급이 나왔을 때, 2개 이상 5등급이 나왔을 때 부적합이었지만 이제는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 중에서 4등급도 본다는 겁니다. 4등급 2개 이상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은 시야각입니다. 그러니까 시야각도를 확인하고요. 도로 찾기 능력, 그리고 추적 능력, 복합 기능 이 4가지 중에서 2가지만 4등급이 나와도 부적합하다. 이제 더 이상 운전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내가 부적합자로 판단되었다. 이때는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열심히 훈련해서 통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 숙달을 통해서 통과를 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3번째 재검사 때부터는 재검사 제한 기간을 14일이 아닙니다. 30일까지 연장합니다. 그리고 4번째 재검사까지 오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자격유지검사나 의료 적성검사 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운수종사자 적성 면허를 따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검사 기준으로 검사하겠다. 3회차까지는 재검사 기간 30일 연장했지만 네 번째부터는 아예 새롭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신규 검사 기준으로 검사한다는 겁니다. 혈압, 혈당 항목 판정 기준입니다. 지금까지는 혈압 160 이상이면 부적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140에서 160, 이완기 90에서 100 미만, 지금까지는 적합이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마다 혈압 검사를 의무적으로 추적 관리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혈당입니다. 현재까지는 9% 이상만 부적합이었지만 이제는 6.5에서 9%까지도 마찬가지 추적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6개월마다 당화 혈색소 검사를 의무화시키겠다. 이렇게 바뀐 거니까 혹시 혈압이나 혈당 때문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정보를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버스나 택시, 화물차 같은 사업용 자동차를 몰고 계신다면 태도가 확 바뀐다. 이 내용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75세 이상도 이제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75세 이상 면허갱신 내용까지도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75세입니다. VR로 운전 능력을 진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75세가 되면 운전 능력이 있느냐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조금 허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력이나 신체 능력이나 이런 것들만 육안으로 살펴보는 경우가 많았고, 또 각종 노인성 질환 같은 경우에도 실제 제출하는 사람의 서류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효성이 너무나 많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VR입니다. 가상현실로 실제 운전 능력이 있는지 진단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어린이, 노인 등의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서 대부분 해당되는 보행자, 보행안전위해 요소 제거도 있고요. 어린이, 노인 등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도 있는데, 세 번째입니다.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기준을 마련하고 7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운전능력 객관적 평가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날짜 참고하셔야 되죠. 2025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부터 VR입니다. 가상현실로 운전 테스트를 통과해야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자, 이 내용들을 조금 더 확인해보면 7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입니다. 이때는 적성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의무교육입니다.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별 운전 능력을 자가진단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겠다. 이때는 여러 가지를 봅니다. 실제 운전 환경과 거의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상 환경이라 하더라도 실제 운전과 거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갑자기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고요, 또 차가 끼어드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을 놓고 여기에서 정말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운전 능력을 진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나 우회전, 코너링 이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는지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에서 통과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운전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고령 운전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운전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될 때는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도록 유도하거나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고령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마음만 청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5세 이상일 경우에는 일단 면허증을 갱신할 때 가상현실 VR 시스템을 통해서 테스트해 보겠다. 통과하지 못하는 분들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도록,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아직까지 반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 반납을 유도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사고 중에서 가장 많은 사고, 페달 5조작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 페달 5조작 방지 장치를
달 수 있도록 하겠다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는 기준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각종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과연 어떤 것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일단 페달 오조작 장치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차량 전방이나 후방에 센서를 달아서 3m 이내 장애물을 감지했을 때 이때 가속 페달을 조작하더라도 급하게 출발하는 것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3m 이내 장애물이 있다면 이것을 센서가 감지하고 아무리 내가 가속 페달을 밟아도 급출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건데요. 이때 또 하나의 장치 급격한 가속 페달 조작이 감지되었을 때는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가속 페달이 오조작이다, 잘못 조작되었다 판정되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급하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시속 15km 이내 주행 중일 때는 가속 페달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천천히 15km 이내로 주행하고 있을 때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잘못 밟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급하게 가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도로별 제한속도 이상 가속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도로에서 달리느냐, 고속도로냐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냐 또는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 제한속도가 있는 도로, 이런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는다면 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 1분당 RPM 4000rpm이 넘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 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장치, 이것을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는다 하더라도 제한속도 이상 달리기는 어렵게 만들고 또 천천히 주행하다가 빠르게 갑자기 속도를 낼 수 없도록 가속하지 못하는 장치를 달겠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 지역 5개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운영해보고요.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실제 교통사고 감소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반영하겠다. 그래서 실제 어쩔 수 없이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가 가속 페달, 브레이크를 오인하는, 그러니까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여보겠다 하는 것이 이번 발표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이 장치가 계속 확대될 것 같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입니다. 이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탑재된 차가 판매되었고 2022년에는 신차 90%의 이런 장치가 장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신차 대부분에 이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미리 탑재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교통사고, 그중에서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 사망사고 원인 27.6%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이것을 혼동한 부적절한 조작, 그러니까 오조작이었습니다. 반면에 75세 미만에서는 이런 오조작이 9.9%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화해서 신차를 출고할 때 이 장치가 있는 차량을 출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에게 이 장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몇 살부터 운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이냐 조사도 있었는데요.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했던 자료에는 60대 후반 42.5%는 75세쯤 되었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노인이다 라고 했을 때 75세 이전까지는 운전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75세 이후가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운전 중단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80세 이후에 운전을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은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80세가 넘으면 이제 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매일 자동차 운전을 하는 고령자 비율은 수도권은 41.3%, 비수도권은 66.1%가량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 잘 만들어져 있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있던 버스들도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다면 그야말로 섬에 고립되듯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수도권에서는 더 많은 고령 운전자들이 자가 운전을 한다는 겁니다. 수도권 41.3%, 비수도권 66.1%, 이렇게 거의 25%가량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운전하지 않으면 사실상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도 많지만 운전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438만 명이었습니다. 2025년 내년에는 498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2040년에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1316만 명, 이렇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이 되면 운전은 하되 고속도로에서는 주행하지 마라, 야간에는 운전하지 마라, 차량 혼잡도가 심한 시간,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운전하지 마라, 그리고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요추 지지대를 설치해라, 안경이나 교정 콘택트 렌즈가 없을 때는 운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